여러분, 지금 세계 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사실 우리 지갑 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일 수 있거든요. 자, 이 모든 충격의 시작점, 그 근원을 먼저 봐야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하고 있는 새로운 전쟁 소식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쩐지 익숙한 공포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전쟁이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한테까지 오는지 지금부터 그 점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위험한 확전.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건지, 그리고 왜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죠. 보시면 미국하고 이란 간의 갈등이 그냥 으르렁대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진짜 군사적 충돌로 번졌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 안 하면 협상 없어 딱 잘라 말하면서 외교적으로 풀릴 가능성도 거의 사라졌죠. 이러니 시장이 불안에 떨 수밖에요. 이건 정말 세계 안정에 엄청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을 숫자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하죠. VIX 지수인데 이 위기가 깊어지면서 하루아침에 무려 25%나 치솟아 버렸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겁먹었는지 바로 느껴지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이 전쟁이 일으키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파도가 뭐냐? 바로 에너지 시장입니다. 글로벌 석유 쇼크죠. 90.90달러. 이게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한 배럴 가격입니다. 작년에는 볼 수 없었던 숫자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불과 일주일 만에 거의 36%가 뛰어오른 가격이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폭등이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저기서 전쟁이 났다고 유가가 이렇게 난리일까요? 그 열쇠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전 세계 바다로 운반되는 석유의 무려 4분의 1, 그러니까 25%가 지나가는 정말 중요한 길목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원유의 무려 70%가 중동에서 오거든요. 바로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저기가 막히면 우리는 정말 직격탄을 맞는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가면 세계 경제가 파괴될 수도 있다. 이건 그냥 엄살이 아니라 최고 전문가가 내놓은 최악의 시나리오 경고인 겁니다. 자, 유가 쇼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충격이 어떻게 주식시장으로 번지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증권사에서는 이미 시나리오 분석까지 내놨어요. 대신증권 자료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이 한 달 안에 끝나면 코스피가 한 10% 정도 조정받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1년 넘게 길어지면 마이너스 30% 이상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 기간이 우리 주식 계좌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 거죠. 근데 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도 이야기해요. 바로 그 대신 증권에서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막연한 공포에 빠지지 말자고 조언합니다. 다행히도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 다룰 이야기인데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망령입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단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고 오히려 회사는 어렵다고 해요. 경제는 나빠지는 거죠. 이럴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는 침체, 스태그네이션 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인플레이션 최악의 조합이죠. 쉽게 말해서 모든 건 비싸지는데 돈 벌기는 더 힘들어지는 정말 끔찍한 경제적 악몽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설마 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현실로 만든 데이터가 나와버렸어요. 바로 미국의 2월 고용보고서입니다. 시장에서는 일자리가 5만 개는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웬걸요? 결과는 마이너스 9만 2천 개. 완전히 시장 예상을 뒤엎는 쇼크였죠. 자,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중앙은행이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고용시장이 이 모양이니까 경기를 살리려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책적인 함정에 딱 갇혀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럼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혹시 과거의 경험에서 다른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좀 희망적인 부분도 있어요.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심지어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도 코스피가 출렁이긴 했지만 결국 일주일 만에 다 회복했거든요. 시장은 이런 지정학적 충격을 의외로 단기적인 이벤트로 보고 빠르게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번에도 같을까? 아니면 이번에는 다를까? 과거에는 없었던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진 지금, 과연 시장은 과거처럼 회복력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